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매매 방법인 대형주를 저항이 생기는 바닥에 사서 그 다음날 팔고 먹는 방법을 소개했었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여기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매매 방법의 기준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,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고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합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 이유는 너무 시가총액이 없거나 너무 낮은 종목을 살 경우에 이 매매 방법 자체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하면 그 다음날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빠질 때 한 방에 훅훅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황금선 아래에 있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는 포인트인데, 주가가 이렇게 내리다가 황금선을 깨고 추세가 이탈한 거잖아요. 근데 이탈하다가 떨어질 때 저항이 걸릴 때 이 매매 방법이 황금선 아래에 있을 때 써먹어야지 효과가 있지, 이 황금선 위에서 저항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21선, 이 황금선 밑에서 있을 때 진입을 합니다. 이 매매 방법 자체가 제가 사용하는 장중에 단타로 사용하는 황금선을 돌파해서 오를 때 하는 게 아니고 종가를 베팅해서 그 다음날 먹고 빠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황금선이 용도에 따라서 이 황금선이 어떻게 쓰여지냐가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포인트는 변동성과 기본 거래량입니다. 종목들을 보면 아무거나 매매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들, 하루에 5만 주도 안 되고,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매매에서 제외를 시킵니다. 좋은 차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매수했다가 또 팔아먹기도 힘들고 호가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손절에 대한 상황이 올 경우에 좀 민감해지고 또 손실이 생각보다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과 기본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제외를 시킵니다. 또 변동성이란 뭐 주가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냥 일자로 완전 흘러간다든지 뭐 하루에 올라봤자 2%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제외를 시킵니다. 나중에 삼성전자가 나중에 저항이 잡히게 된다면 또 이런 모양의 봉이 들 겁니다. 이때 또 진입을 해야지, 지금은 진입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, 지금 또 갤럭시 폴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끄럽죠.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좀 한동안 들어오다가 다시 외국인이 폭탄 매도로 오늘도 장중에 2% 넘게 빠졌다가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다음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삼성전자 때문에 약간 지수가 좀 눌리는 감이 있고 고점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런 빨간색으로 밑골이 약간 달린 저항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. 이 매매 방법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, 손절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것입니다. 자신이 여기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 손절은 최대한 빨리 가져가셔야 되고, 만약 수익을 줬는데 이 수익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, 뭐 좀 더 가지고 가서 수익을 더 노려보겠다 이렇게 할 때, 만약 여기서 오르다가 못 오르고 자신의 매수가보다 내려온다면 일단 경계를 하시고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자신의 매수가보다 내려오는 이유가 이미 힘을 더 탄력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내려온다면은 무조건 손절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. 길어도 2%, 너무 길어도 3%까지 잡고 대응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. 이렇게 밑꼬리가 다 달려주고 차트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. 이것도 여기서 저항을 주고 이날 3%까지 올랐죠. 분명히 이 매매 방법이
먹을 자리는 분명히 준다는 겁니다. 그 다음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. 만약 자신이 저항에 매수를 했는데, 이때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매매 동향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면 목표 수익률 1% 정도에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저항해서 매수를 해준다면 확실히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, 아니면은 더 잡아서 주가의 반전으로 이게 황금선까지 회복하고 그 다음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. 주가는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릴 수도 없고 계속 오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다 반복합니다. 대형주들이 차트가 거기서 거기죠. 계속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냥 거의 다 비슷합니다. 내릴 건 내리고 오를 건 오르고 이렇게 저항을 강하게 주는 종목들이 있는데,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은 혹시나 바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아니면은 단타로 확실히 먹을 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은 정말 가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공부를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저항 매수 방법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하시고,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것보다 좀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매매를 하시면서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. 주가가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반등을 하고 그 다음날 무조건 시세를 주는 게 이 저항 매수 방법이기 때문에 수익은 최대한 짧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또 이 매매 방법에 익숙해지고 이 저항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주가가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쌓다 보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바닥을 제대로 잡아서 진짜 가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이 좀 주식을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좀 초보자들, 직장인들한테 정말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. 저항이 생기면 결국에는 오르거든요. 저항도 그냥 저항이 아니고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빨간색 봉을 기억하시고, 저 봉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나 다시 올라갈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차트에서 이런 바닥에서 황금선 밑에서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또 쉽게 생각해서 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못 오르고 자신의 매수가도 못 지켜준다면 반등해야 되는데 왜 못 오르지? 당연하죠. 반등해야 되는데 못 오르면은 하락합니다. 이거는 주식을 하면서 정말 기초 같은 말이고, 어떤 종목이라도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내리게 돼 있고 내릴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말 단순한 법칙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는 게 좋으며, 이렇게 떨어지다가 저항을 주는데 매수가를 못 지킨다면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제가 반복하는 게 혹시나 못 끊으셔서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물리실까봐 그러는 건데, 이 매매 방법은 저항을 준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해야 됩니다. 바로 반등 못하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, 여기서 반등했다가 실패해서 내려가다가 또 저항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또 매수를 해도 됩니다. 반복 매수를 해도 되는데 또 반등을 못하면은 그건 끝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매수가를 무조건 지켜주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, 나머지 참고 사항들은 영상 앞부분을 보시면서 잘 참고하셔서 써먹으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타날 겁니다. 차트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매일매일 새겨지는 캔들이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나왔던 것들이
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에 대한 매수 방법은 꼭 알아두시고 저항했는데 실패했다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 저항 때 사봤자 약간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네요. 여기에 샀다가 그 다음 1% 정도 시세를 주었지만 시초가에 바로 주었지만 바로 무너졌습니다. 여기서 못 끊으면은 바로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고, 또 저항을 줄 때 진입을 했다가 다음날 시초가가 저항을 준 종가를 종가 기준을 못 지켜주고 여기보다 더 떨어져서 시작했다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이 매매 방식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고, 이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다면 앞으로도 영상에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